지금 민주당 이 강경파들 또 민주당 그 윤호중이 같은 사람들은 윤호중이가 거짓말을 의외로 잘합니다. 이 이명박이가 노무현을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학교에 학생 불합치 사건이 있었는데 유시민과 둘이가 멀쩡한 민간인 잡아가지고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감금하고 학원 불합치 사건의 주동인물이 윤호중이었다니 알만하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소상하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원 불합치 사건, 학원 폭력불합치 사건,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엄한 민간인들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강목으로 패고 해가지고 감금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학원 불합치다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들 감방 갔다 왔을 겁니다. 유시민하고 윤호중이도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나, 또 거기 연루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윤호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라고 이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은 역사를 상당히 왜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 또 그런 것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금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죽이려로 연결하는 이 거짓말. 이런 사람이 야당의 지금 민주당의 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니 말이죠.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협치는 이런 자들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협치를 하자고 그러니까 저 뻗대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자꾸 협치를 하자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한테 거절을 하고 있고 하지만 또 협치를 하자고 또 손은 내밉니다. 그런데요. 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이 사람은 성정이 절대로 협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밖에 모릅니다. 목표밖에 모릅니다. 이들이 이 586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그러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586의 큰 결함이다. 인격적 결함이고 품격의 결함이고 인성의 결함이고 이것이 바로 586들 주사파들이 가져왔던 그 행태가 결국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과제입니다. 윤호중은 이 후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개항에 출마하니까 여당과 정권 주변에서 방탄운운하면서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온갖 수를 다 내서 이재명을 죽여보려 했는데 어렵게 되자 심통을 부린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런 말을 아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비서관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다수 발탁된 것을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뭐냐고. 이 송영길 그 서울시장 후보 뭐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안 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되는 표차 수가 얼마나 될까? 한 하프 게임 될까? 아니면은 뭐 쿼터 게임이 될까? 뭐 그런 등등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비서관직에다 검찰 출신 하나 앉혔다고 또 난리들입니다. 그리고 다수 발탁된 것들을 막 비판하고 또 수사와 구속에 자신 있다고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겠냐 하고 외쳐댑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된 거 반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건 국가 조직인 소위 헌법에 있는 국가 조직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을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수사기관을 임의로 당이 숫자를 이용해서 다 없애버린다면 헌법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면요. 그것은 반란입니다.
반란과 같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국가 반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대통령도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없애보시죠.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결국은 윤호중이가 이제 이 시민단체 아마 고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반란 혐의 주동자들은 반란 혐의로 그건 틀림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결국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갖다가 저해하는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 지금 강경파들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충암고 선후배들이 지금 대검 부속실 마인드로 어떻게 경제를 이끌겠냐 하면서 대통령을 처음부터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죠. 당선인 때부터 난리를 쳤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윤호중이보다는 다 낫습니다. 윤호중만도 못한 사람들 단 한 명도 없다. 그 점을 알아야 될 겁니다. 학원 불학시 사건처럼 폭력을 휘두르가지고 멀쩡한 민간인들하고 학생들을 감금시키고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그 말하는 게 진실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노무현을 과연 이명박이 죽이려 했나? 노무현 자살 직후에 2009년 6월 10일 대검 중앙수사부 이인규 검사장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이 조갑제닷컴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혐의 요지 1. 노무현 전 대통령 혐의 2006년 9월부터 8년 2일까지 박연차로부터 4회에 걸쳐서 미화 합계 640만 달러 등 뇌물을 수수했다. 둘, 수사 진행 결과 미화 환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100만 달러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2009년 3월 중순 초순 형사사법공조 요청 회신 도착 분석을 했는데 연철호가 500만 달러를 수수해서 계좌의 개설자임을 확인했다. 2009년 4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문 체포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양숙 여사의 100만 달러 수수 사실 및 연철호의 500만 달러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2009년 4월 10일에서 4월 26일 연철호, 노건호 및 동업자 정땡땡, 정상문 등 상대로 600만 달러의 수수 주체, 성격, 자금 사용처 등 조사했다. 2009년 4월 11일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조사했다. 이건 뇌물 혐의 때문에 이 600만 달러 뇌물 수수한 이 문제 때문에 노무현이가 조사를 받은 건데 마치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보복하는 거냐. 이명박 대통령을 완전히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죽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명박 죽이기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파헤쳐서 노무현이 우상화된 그 부분 자체가 자살한 자체가 뭐냐, 자살의 동기가 바로 어떤 것이다라는 걸 국민들이 실제로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노무현 전 대통령 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서를 밝히겠다 하고 청와대 내의 통화 내역 보관 여부를 확인 요청했고 2009년 5월 7일 권양숙 여사가 100만 달러 사용처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돈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지 않냐. 2009년 국제공조와 관련자 진술들을 통해 박연차가 노정현에게 40만 달러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 노정현은 이 딸입니다. 노무현의 딸입니다. 2009년 5월 12일 청와대 경호처 보존기관 경과로 노 전 대통령이 요청한 통화 내역 확인 불가 회신. 5월 10일 5월부터 5월 18일까지 미국 주택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등 조사했다.
미국 및 홍콩의 미국 주택계약 관련 형사사법 공조 요청했다. 처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 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사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공소권 없음으로 내서 바로 이 사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야무야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는 남아있다. 거기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고, 통상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든다는 뜻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절대 않는다. 바로 이것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한 것이다 이거예요. 2009년 6월 1일자 한겨레의 문재인 인터뷰 기사는 권양숙 책임론에 가까운 얘기를 문재인이가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된 권 여사님은 우리들에게 너무 면목없어 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동석하셨지만 그게 아니면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걸 피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가도 대통령이 오시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권 여사에게 우리 앞에서는 큰 소리 한번 안 치셨습니다. 나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정비서관이 받았다는 3억 원과 100만 달러의 성격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돈이 그냥 빚 갚는 데 쓰인 게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엄청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도 홈페이지에는 수사를 정치적 음모로 보고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유하는 글들이 올라오니까 그건 아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했습니까? 바로 이런 말 때문에 거기서 이 내용들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씨는 이 인터뷰에서 노무현 수사가 정치적 음모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자신을 일방적으로 비유하는 글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2009년 봄 수사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노무현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로 진술을 펴다가 검찰 수사에 의해서 코너로 몰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히 비쳤다는 바로 이걸 우리나라에 했습니다. 연합뉴스가 노 전 대통령이 거듭 몰랐다고 배수진을 치더라도 박 전 회장, 박연차 회장이죠. 거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날 때마다 도덕적 타격을 피할 수 없고 같은 해명이 반복되면 신빙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치 억울하게 무슨 이명박 정부가 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이명박 정부를 처음부터 그렇게 왜곡시키고 오도시켜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까지 감방에 넣어둔 이 문재인이 과연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신은 100만 달러 의혹이 불거진 4월 초 노 전 대통령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권양숙 여사를 집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 모르게 한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받은 돈이라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하다. 이러면서 민망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기사에 난 그대로입니다. 당시에 한 수사 관계자는 노무현 씨의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검찰 수사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자살한 뒤 친노 세력은 그를 희생양으로 윤색하기 시작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게 아니냐 이런 소위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처럼 권 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노무현의 무고함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그것입니다. 청와대 식사 자리에서 권 여사가 박연차 씨에게 아이들 집 마련 운운을 할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곁에서 듣고 있었고 나중에 고맙다는 전화를 박 회장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무현 자살의 1차적인 책임자는 권양숙 씨고 그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종합제닷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무현 씨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모든 게 내 책임이다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나는 몰랐다. 집사람 책임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스스로 퇴로를 끄는 셈이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수사부장으로서 노무현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변호사도 2011년에 노 전 대통령을 검찰에 나와 미국에서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바로 그날 오후 5시경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가 미국 뉴저지에 주택을 구입했음을 의심할 만한 미국 당국의 조회 결과가 한국 검찰에 바로 도착했다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진실을 잘 알고 있던 노무현 씨는 검찰에서도 다른 진술을 했다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실의 산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진실, 역사의 진실이 나오면 코가 납작해질 사람은 바로 문재인, 권양숙, 또 노무현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알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호중이는 터무니없는 지금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호중이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중이가 하는 말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상한 3단 논법을 쓰고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런 자들하고는 협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저런 애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이라도 있는 사람과 협치가 돼야지 전혀 없고 거짓말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히려 이 거짓을 유포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유포하는 이런 자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를 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 협치를 안 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협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깨져야 됩니다. 공중분해돼야 될 정당입니다. 분해될 것입니다. 왜? 이유는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하고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 정치를 바로 하는 사람들 그룹과 바로 하지 않았던 그런 그룹은 반드시 분리돼야 되고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